자, 여러분들, 예, 이제 34번째입니다. 가설금을 나왔네요. 390페이지. 가설금을도 항상 한 문제 나온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설금을부터 해서 건축 절차가 나오고요. 이제 건축 쓰는 사용 승인 받는 과정까지 쭉 나옵니다. 또 유지관리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다 보시는데 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진짜 건물이 아니고 가짜 건물인데, 가짜 건물. 가짜가 아니죠. 임시로 지은 건물입니다. 가설하면요,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한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지역에 참 많이 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설 건물이 있는데 임시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쓰고 나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할 것인데 이런 건물이 뭐냐 보면요. 가설 건물 크게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있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를 해서 가설 건물 축조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과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대부분은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대부분의 가장이 딱 되어집니다. 허가받는 가설 건물은 우리가 이미 국토개혁부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배웠죠? 도시군 계획시설 배웠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돈, 공사하는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장소를 결정을 해도 곧바로 사업을 하지 않는 데였습니다. 장기간 최장 20년까지 방치되어도 됩니다. 사실 되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딱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시설 결정이 되어진 요 시설 부지와 그 예정지에서는요 뭡니까?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안 된다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요 사업이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빨리빨리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 이 사업이 계속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면 장기간 그 해당 토지 주인들이 권리 침해가 아주 많이 형성이 딱 되어지니까 지연되는 그 시설 부지에서의 권리 구제로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진 그 날부터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조차도 수립이 안 되거나 또는요 3년 안에 진행한 사업 1단계 부지에 포함이 안 되었을 때 한해서 개발상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의 개축과 재축과 가설 건물의 설치와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할 때 그 나오는 가설 건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요 이 사업이 지연될 때 공사할 때까지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가설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전부 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 부지 예정지에서만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공사를 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으면 안 됩니다. 대충 지어야 돼. 그래서 대충 짓는다는 그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4층 이상 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일단 3층 이하로만 축조를 할 수가 있다. 규모 제한합니다. 또 이것도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기간 제한 맞습니다. 3 나옵니다. 3층 이하인데 대충 지어라 해가지고요 튼튼하게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튼튼하게 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새롭게 신규 간선 설비, 가스, 수도 등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있는 시설 이용하고 얘기입니다. 또 철거할 것입니다. 할 것인가? 분양하면 안 돼요. 팔아먹을 수도 없다. 분양해서도 안 된다라는 또 통제를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설금을 이용하는 그 용도가 뭐냐? 해당 토지 용도지역에 맞게 해야 돼. 이 말이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규정,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는 부합되게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간 이용할 수 있다. 가설건물입니다. 허가받는 가설건물입니다. 그래서 허가 딱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공사할 때까지 잠시 이용하는 바로 허가 대상 가설건물.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 보통은 다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엄청 많습니다. 이건 알 필요 없어요. 신고 대상이 작년까지만 해도 2년까지만 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3년. 신고도 3년까지 쓸 수 있다. 기간 연장을 딱 해줬습니다. 전부 다 3년, 둘 다 3년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 허가나 신고는 당연히 시군구청장한테 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를 딱 해둡니다. 다 확인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 3년이 되어도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3년이 되어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 하고 인정이 딱 되어지면요. 요것들 연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연장할 때 절차가 나오네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군구청장이 가설 건축물 대장 딱 보면 다 기간 만료일이 다 나와 있어. 있으니까 요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하라 등을 통지를 딱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지할 때 연장하세요 라는 통지도 할 수 있고 철거하세요 라는 통지를 할 수 있어요. 철거라면 철거해야 됩니다.
이때 연장할 수 있다는 이 통지를 받았을 때 한해서 두 번째입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의 건축주는요, 이 통지 받으면 이때부터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세 번째입니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었으면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서 계속 이용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면요. 허가 대상 14일 전, 신고 대상 7일 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별표 있습니다. 별표. 뭐냐면 공장 안에서 서는 가설 건물은요. 연장하라, 철거하라 라는 말이 없다라면 신고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계속 같은 조건에서 연장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나 연장 안내 통지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말도 없어. 그러면 그냥 씁니까? 아닙니다. 100% 뭐냐? 불법 가설 건물입니다. 왜? 대상에 안 잡히니까 통지문 안 날라와. 그러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빨리 신고해서 다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 딱 되어지면 과태료,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야 이런 절차를 밟지, 안 잡히면 다 불법 가설 건물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붕 물탱크 위에 보온 덮개 엎이죠. 이것도 가설 건물입니다. 이거 다 신고해야 되죠. 안 한 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어딥니까? 각종 어떤 집 앞에 처마 밑에 툭 튀어나오죠. 이거 덮어씌워버립니다. 다 불법입니다. 불법 가설 건물.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참 많아서 봐줄 뿐이지요. 신고하면 다 또 확인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설 건물 이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390에서 391에서 다 이런 식의 내용인데 요 내용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 해당 조건에 맞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14일 전, 7일 전 이런 사항들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요 판서 중요합니다. 꼭 적어 놓으세요. 시험 나면 절대 요 판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가설 건물 또 이용될 수가 있다. 이것도 항상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네요. 건축 절차가 나왔습니다. 저희 시험은 요 파트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절차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만 보시면 건축 절차에서 요 대상 건물이 또 다 틀립니다. 대상 건물이 다 틀려. 이건 하나 여러분들 적어만 딱 넣으세요. 시간 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자, 볼게요. 자, 허랍니다.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 이렇게 하는요. 하나 두 번째 한번 따보세요.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 허하면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하면요. 신고 대상을 말합니다. 신고 대상. 리하면 리모델링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또요. 가하면 가설 건물 가운데에서 가설 허가받는 가설 건물만 여기 포함됩니다. 신고는 빼고요. 이렇게 됩니다. 허가 대상 건물들, 신고 대상 건물들, 리모델 하는 건물들, 가설 허가받은 건축물들, 가설 허가 이겁니다. 허신이, 허신가, 허리, 허신가입니다. 허는 뭐냐? 사전결정, 아까 했었죠?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한 것은 허가 대상 규모 큰 건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허신림입니다. 이건요, 건축사에 의해서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다.랍니다. 그래서 허신리입니다. 허신리. 건축사 설계가 필요한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허신가는 뭐냐? 공사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허리는 뭐냐? 감리자를 지정한다. 감리자 지정 대상이 된다. 허리입니다. 잘 보시면 신고 대상은 감리자 지정 안 합니다. 요건요, 규모 작은 건물은 건축 지도원이 나중에 현장 방문 감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빠져있죠. 허신리가 아니고 그냥 허리입니다. 허리. 허신가는 뭐냐? 허신가. 이건요,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이 필요한 사용승인 대상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한 건물들. 허신리, 건축사 설계 가능한 건축물들. 허신가, 착공 신고하는 건축물들. 허리,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들. 허신가,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신리, 허신가, 허리, 허신가. 이 문장을 딱 보시고 딴 거는 절차 보지 마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자, 볼까요? 왼편의 밑에 건축사 설계자 제한 딱 되어 있죠.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첫 번째 문장 허신리가 나왔죠. 오른편입니다. 이번에 착공 신고 보시면 허신가,
허신가 할 때 신고 대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공자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자 지정 대상. 보세요, 여러분들. 감리자 대상에서 건축사가 감리한다. 어딥니까? 허리. 이때는 15년 지난 건물 리모델링 이란 말이 하나 붙습니다. 허리입니다.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 허리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장 넘어가시면요. 자, 397페이지에 사용 승인 보시면 허신가 딱 나와 있죠. 사용 승인 받는 대상 건물. 이렇게 해서 이 대상 건물 먼저 보고 났어. 그 다음에 딴 거 하나 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리입니다. 감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감리는 이렇게 하죠. 감리라는 것은 감리자의 업무가 뭡니까? 일단은 설계입니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되어지면 설계와 공사, 시공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리자의 업무입니다. 설계와 시공의 일치 유무를 파악한다. 감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치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면 완전하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가 사실 힘드니까요. 약간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 396페이지 가보시면 밑에 박스에 쫙 나와 있죠. 허용 오차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허용된 오차의 범위. 박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렵습니다. 일단 보세요. 지금 또 0.5, 1, 2, 3%입니다. 0.5%, 1%, 2%, 3%까지 허용된다. 합니다. 뭐냐 하니까요. 건, 용, 이, 비, 깨리입니다. 깨리. 건용, 이비, 깨리. 건용, 이비, 깨리입니다. 건폐율 허용오차 0.5%, 용적률 1%입니다. 이, 너비, 깊이. 보세요. 깊이, 높이, 비, 너비. 깊이, 높이, 너비. 그 다음에 각종 두께와 거리 3%입니다. 그래서 0.5, 1, 2, 3. 앞에 다 빼고요. 그냥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깊이와 너비 2%, 두께와 거리 3%, 건용, 이렇게 딱 보시면 허용된 오차의 범위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보시고요. 건용이 396페이지겠습니다. 기타 절차는 저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 사용 승인. 공사 끝이 났죠? 그러면 사용 승인, 검사 신청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허신가 대상 건물은요.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서 받아야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했습니다. 승인받는 대상, 허신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 허가는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신청은요, 건축주가 합니다. 공사 끝이 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에서 감리서 첨부해서 허가받은 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일 나온 것이 뭐냐? 요 신청이 들어온다면요. 신청이 들어오면 이때부터 7일 안에 검사를 해서 문제 없으면 합격정을 발급해줍니다. 승인서를 교부해줍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7일 안에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이 해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승인 안 받아도 쓸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7일 되어도 아무런 승인서 교부가 없어 말도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쓰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여러분들 사용 승인하면 건물 건축뿐 아니고요. 각종 어떤 주차장 시설부터 해가지고요. 각종 어떤 나무 시설, 조경 시설 전체 다 완비가 돼야 돼. 그런데 요것들은 완비가 안 되었다 하셔도 요것만 딱 완성이 딱 되어지면 이게만 먼저 쓰자. 뭡니까?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해당 완성되어진 일부분만 먼저 쓰게 승인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도요.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를 딱 내어주고요. 임시 사용은 이것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때는요. 이것들 연장해서 계속 쓸 수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종 어떤 조건을 달고 좋다. 날 좋아지면 나무 심자 하고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임시 승인도 할 수가 있다라고 또 나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적용 7일 내에 검사 결과 통보해줍니다. 안 해주면 다음날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래서 허신가 일대 한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한다. 건축주가 허신가 일대는요, 공사 완료가 되어지면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 문장에서 보시면은 딱 넘어가시고 효과입니다. 이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뭐냐? 요 7일 안에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을 때
없을 때. 다음에 두 번째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해당 부분만 먼저 쓸 수 있다. 이것이 1번, 2번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7일은 거기 보이죠? 절차편에서 동그라미 2번에 딱 보시면 7일 안에 검사 실시하고 합격증을 내어준다 되어 있습니다. 7일 딱 체크하십시오. 이것만 딱 보시면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딴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저 39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 편에서 3번에 임시 사용 승인의 절차, 승인 기한 딱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의 절차에서 1번에 제일 밑에 보시면 7일 안에 임시 승인 교부해주고 또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라는 말 7일과 2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만 딱 체크하시면 당연히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읽어볼 필요 있으면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읽어볼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딱 체크만 딱 해놓으시면 답도 항상 여기에서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편 3번입니다. 건물의 유지와 관리 나오죠. 자, 그게 승인 받으면 승인 받은 대로 해당 건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용 또 막 하면 안 됩니다. 잘 이용해야 돼요.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용할 때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승인 받은 대로 해당 건물을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을 잘 하기 위해서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야 될 업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업무는요, 개인 건물일 때는 소유자일 것이고 집합 건물이면 관리인이 이제 이것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건축 끝났으면요, 건축주가 아닙니다. 등기했으면 소유자, 집합 건물은 관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잘 하겠지만요, 이제 어떤 건물은 특별히입니다. 특별히 정기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경우 수가 작년에 신설이 딱 되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정기 점검을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한 장을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넘어가시면 자 400페이지에 보시면 정기 점검 딱 보이시죠? 거기 첫 번째 점검의 시기와 대상 관로 1번이죠. 이거 체크 딱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정기 점검 받는 대상 건물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언제 받느냐? 점검 받는 시기가 딱 나옵니다. 자, 대상 건물 이것도 확인 꼭 해주세요. 앞으로 중개업 할 때 보시면 이 쪽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다중이용 건축물, 여러분 배우셨죠? 다중이용 건물 먼저 아시죠, 여러분들? 16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바닥 면적 5천 이상으로서 문정판 운숙종합병원이다 이겁니다. 이 건물은 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다중이용 건물은 큰 건물 아니어도 쓰는 방법이 뭐냐? 다중이용 업소입니다. 노래방, PC방 등의 다중이용 업으로 쓰고 있는 해당 용도의 건축물들 다 점검받습니다. 또 이 세 번째입니다. 집합건물입니다. 구분 소유권이 형성되어진 집합건물인데 이 집합건물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의무적으로 점검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대상 건물 가운데에서 집합건물입니다. 요 중에서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점검 시기 언제냐? 중요합니다. 요런 건물들 언제입니까? 사용 승인 받습니다. 사용 승인. 예,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 그 1부터 1년까지는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10년까지입니다. 10년까지는요 받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10년이 딱 되어지면 10년이 딱 되는 날로부터 그 1년마다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 사용하고 난 이후에 10년 지나고 그때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사실 저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갈로 1번에 1번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1번에 1번 부분만 딱 보시고 그 박스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타 사항 보시면 그 밑에 2번 1입니다. 점검 대상이면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요. 2년 되기 전 3개월 전에 점검 대상임을 다 통지를 딱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지 받으면 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점검 결과를요, 이것을 시군구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그래서 딱 검토해 보니까 아주 당신 우수하네요. 우수하다 판정이 딱 나면 다음번 한 차례 한 번 그 점검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전 통지 나오죠? 기준일로부터 2년 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미리 통지 알려준다 하면서 3번입니다. 우수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다음번 한 차례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건 파란색 있죠?
참 잘 되었습니다. 이것만 탁탁 보아도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항들 다 무시하세요. 넘어가 주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네요. 이제 건축지도원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건축지도원, 자, 감리자 지정 대상에서 보시면 허리에서 허리. 그럼 신고 대상은 감리 안 합니까? 예, 감리합니다. 요 건축지도원이 신고 접수하고 나중에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감리를 딱 해주죠. 오면요, 오면 그냥 봉투 하나 딱 떠주면 그냥 갑니다. 여기 감리입니다, 사실. 이런 분이 참 과거에 그죠. 건축지도원 했다 하면요, 뭐 사이카, 경찰 사이카를 몰면은 1년에 집 한 채, 건축가 공무원들, 특히 건축지도원 1년에 집 10채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게 옛날에 보면 부정을 참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시군구별로 시군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요, 그 공무원 가운데서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고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할 때 가서 당신 공무원상 했으니까 은퇴할 때 딱 보내가지고요, 돈 좀 벌고 나가라 이렇게 마지막에 다 보내주는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위치. 지금은 다 그렇게 안 되지. 과거에 참 많이 해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는 업무가 뭐냐? 업무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자, 단속하는 업무 합니다. 그 다음에요, 확인하는 업무 합니다. 그 다음에요, 개도하는 업무 합니다. 지도하는 업무 합니다. 하는데, 단속되어지죠. 이 사실을 시군한테 보고를 해야지 지가 그 현장에서 무슨 명령하거나 과태료 부과 이런 거 못합니다. 과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확인, 지도, 단속 업무만 있지 명령하는 업무, 부과하는 업무는 못한다가 특징이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이시죠? 하는 업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 신고하고 시공 중인 공사 현장 지도 방문한다. 공사 현장에 감리한다. 이거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1번에 딱 있고요. 2번, 3번 다 보시면 단속 업무와 지도 개몽 업무가 있는데 보시면 확인 업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부과한다, 명령한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이렇게만 딱 보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별론입니다. 자, 이제 건물들을 잘 유지 관리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더 크게 신축을 위해서 또요 어떤 개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건물이 어떤 재해 때문에 폭삭 멸실이 되는 경우도 막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철거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사전에 철거하고자 하는 그 철거 예정일입니다.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한 달 앞고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전부 다 시군구청입니다. 멸실, 마음이 아프겠죠. 아프지만 멸실되고 난 이후에 그 아픈 마음을 다시 다져서 30일 안에 멸실되었다. 신고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철거하면 철거 7일 전, 멸실 30일 이내. 아주 유명한 상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철거할 때 보시면 특히 철거할 때입니다. 성면이 함유되어진 건물을 철거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성면 먼저 안전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한 다음에 성면 제거한다. 큰일 납니다. 성면 먼저 제거하고 나서 건물 철거한다. 순서를 지문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딴 거 필요 없고 철거 7일 전, 멸실 30일 이내 신고한다.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1번째 5번입니다. 성면 함유되어진 건물들 손댈 때는요, 성면을 먼저 적합 제거 처리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라. 딱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건축물 대장 나오죠. 그래서 사용 승인을 딱 내어줍니다. 우리 관할시군구가 사용 승인을 딱 내어주면 승인서 발급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대장도 있지만 법원 가시면 법원 가보시면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최초에 승인 받으면요, 해당 건물주입니다. 이 건물주인이 대장은 알아서 작성을 딱 해주니까 따로 등기소에 가서 이런 건물 생겼다 이렇게 촉탁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사후입니다. 그 이후에 최초 말고 그 이후입니다. 그 사후에는요, 알아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촉탁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관할시군은요, 건축물 현황입니다. 각종 어떤 건물들의 모양새가 바뀌었다, 철거했다 등등 건물의 현황이 바뀌었어요. 또 집은 바뀌었다 등등입니다. 그러면요, 현황 바뀐 사항을 법원에 촉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은요, 건물 권리입니다. 소유권 바뀌었다 등 권리가 바뀌었다 하면
또 촉탁을 딱 합니다. 그래서 현황 변경사항은요, 시군구가 법원에서 촉탁을 하고요. 권리가 바뀌면 법원에서 시군구한테 촉탁 신청해서 바꾸게 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탁 신청한다 되겠습니다. 자, 기재편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넘어가시고요. 등기 촉탁 관련 입은 뭐죠? 보시면 시군구 추정한 다음에 해당될 때는 그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이 될 때 이 사항을요 등기로 촉탁을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지번이 바뀌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1번. 다음에 건물의 내부적인 구조 청소가 바뀌었다. 2번. 철거했다. 멸실되었다. 이럴 때 등기 촉탁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일 때 제외하고 등기 촉탁. 최초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종합민원실 나오죠. 시군구에서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업무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의 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관할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나 신설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큰 어떤 단지 말고 조그만 어떤 아파트라든지 조그만 어떤 개인주택들 잘 관리 안 됩니다. 이런 주택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보수 하자 등을 해주기 위해서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건축기준 쭉 나오네요. 자, 건축기준이 쭉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건축의 이제 제한인 게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라고 하는 중요한 건축 제한이 쫙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